내 생모의 흔적조차 없는 텅 빈 과거와 평생을 숨죽이며 지켜온 지독한 비밀이 들통나는 순간의 공포를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차세리가 그토록 꽁꽁 숨겨왔던 낡은 상자가 남편 양동익의 거친 손에 의해 열리던 새벽 양씨 집안의 고요한 공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차세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뒤숭숭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으며 자신의 불안을 지워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고 시아버지 양선출 노인도 차세리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후에는 묘하게 눈치를 보며 설거지통을 기웃거리는 등 나름의 배려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무뚝뚝함의 대명사였던 남편 양동익조차 아내의 기분을 살피며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낯선 말을 건넬 정도로 집안 분위기는 평화로웠기에 그 파장은 더더욱 잔인하게 다가왔더라고요. 하지만 차세리는 누군가 자신을 배려해준다는 그 낯선 온기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을 외롭게 버텨온 사람 특유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너무 오래 참고 너무 깊이 숨기며 살아온 사람들은 작은 친절 앞에서도 혹시 이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위한 복선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을 먼저 하곤 하니까요. 차세리는 걸레질을 멈추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안개처럼 자신의 과거도 영원히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것은 성당 수녀님에게서 받아온 그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는 단순히 물건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19살의 차세리가 세상의 냉대 속에서 홀로 나아야 했던 아픔과 핏덩이 같은 아이를 떼어내야 했던 죄책감이 응축된 판도라의 상자였는데요. 그 안에는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이 닿았던 베네쩌고리와 낡은 딸랑이, 그리고 차마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채 떠나보낸 아이의 여린 얼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이 상자가 발각되는 날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라고 믿으며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안감조차 뜯어내야 볼 수 있는 구석에 숨겨두고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사이 숨을 죽여 확인하곤 했더라고요. 그 상자를 열어볼 때마다 차세리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이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 했던 19살의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그때의 차세리는 너무나 어리고 무지했고 세상은 고아 출신의 미혼모에게 지나치게 가혹했으며 무엇보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는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도 전에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홀연히 떠나버렸던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늘 가장 잔인한 타이밍을 골라 찾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양동익은 그날 아내 차세리가 요즘 들어 공부에 부쩍 열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녀를 위해 작은 책상을 들여놓을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며 옷장 정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평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성격이 결코 아니었던 양동익이었지만 그날은 묘하게 무엇인가에 홀린 듯 옷장 안쪽에 부자연스러운 틈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양동익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압박감을 주었고 상자를 꺼내 들었을 때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는 이미 범상치 않은 사연을 예고하고 있었더라고요. 양동익은 처음 상자를 열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차세리가 보육원 시절에 간직했던 일기장이나 소소한 추억거리일 거라 짐작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뚜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양동익의 모든 사고 회로는 그대로 정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지런히 접힌 아기 옷과 빛바랜 탯줄 보관함,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의 사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양동익은 사진 속 아이의 눈망울을 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차세리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런 거대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양동익의 심장을 사정없이 흔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못난 생각들이
양동익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알던 차세리는 늘 조용하고 결점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옹졸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던 양동익은 문득 거울을 보듯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이미 전처와의 사이에서 양현빈과 양은빈이라는 두 아이를 둔 채 재혼한 처지였고, 차세리는 그런 자신의 과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제 자식보다 더 정성껏 키워온 여자였다는 사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양현빈이 사춘기 시절 얼마나 거칠게 반항했는지, 양은빈이 새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차세리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는지 가장 가까이서 본 증인이 바로 양동익 자신이었으니까요. 차세리가 남의 아이들을 품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버린 죄책감을 홀로 씹어 삼키며 밤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미안함이 양동익의 가슴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양동익은 식탁에 앉아있는 차세리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차세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아버지 양선출의 입맛에 맞춘 국을 나르고 투덜대는 양은빈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양동익의 눈에는 그 평온한 표정이 오히려 수만 번의 칼질을 견뎌내며 만들어진 위태로운 가면처럼 보여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국이 좀 싱거워. 차세리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지만 양동익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웃는 법을 익혀온 것인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 양동익을 짓눌렀습니다. 식사 내내 조용했던 남편의 태도에 차세리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그 정적이 폭풍 전야의 정막처럼 느껴져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부부만이 남은 방 안에서 양동익은 떨리는 손으로 아까 발견한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세리가 옷을 개며 뒤돌아선 순간 양동익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세리야하고 그녀를 불렀는데요. 차세리는 남편의 음성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렸고 양동익의 손에 들린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혈색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차세리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숨이 턱끝까지 막혀와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한 채 사들사들 떨기만 했더라고요. 양동익은 처음엔 왜 그랬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아내의 표정을 보는 순간 자신이 품었던 서운함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표정은 비밀을 들킨 범죄자의 얼굴이 아니라 가장 아픈 상처를 난도질당한 피해자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양동익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부러 찾으려던 게 아니었다며 아내를 다독였지만 차세리는 이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처음으로 안식처라 느꼈던 양동익에게 이런 치부를 들켰다는 사실이 차세리를 더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양동익이 이 아이 당신 아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차세리는 이제 더는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던 그 처절했던 기억들을 토해내며 차세리는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더라고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낙인 위에 미혼모라는 꼬리표까지 달고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며 나 같은 불행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직접 입양 서류에 서명했던 그날의 피눈물 나는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차세리는 매일 밥을 먹을 때도 잠이 들 때도 길거리에서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아가기엔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 같았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일일까봐 그저 멀리서 무사하기만을 빌며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에 양동익은 아내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에게 실망하기는커녕
이런 모진 세월을 견디며 남의 자식들까지 훌륭하게 키워준 당신이 정말 대단하고 고맙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는데요. 심지어 양동익은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아이를 함께 찾아보자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자며 차세리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리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당신의 짐을 나눠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양동익의 눈물 섞인 사과에 차세리는 평생을 가둬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오랜 비밀이 위로의 눈물로 씻겨 내려가고 있을 때 양씨 집안과 공씨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새로운 인연의 실타래가 이미 엉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사진으로만 간직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 동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민서였고 그녀는 차세리가 성당에 맡겼을 때 함께 보냈던 그 펜던트를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한 채 꼿꼿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공주아의 동생 공우제였습니다. 공우제는 최근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부모님인 공정한 한성미 사이의 냉전에 질려 집을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해보고자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공우제가 면접을 보러 간 날 그곳에서 마주친 민서는 예전에 공우제가 길에서 누군가를 도우려다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 자신이 펜던트를 주워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줬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당시 펜던트 속에 있던 아기 사진을 보고 묘한 느낌을 받았던 공우제였지만 그것이 차세리의 사진 속 아이와 동일 인물일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민서의 밝고 씩씩한 모습에 서서히 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민서 역시 무뚝뚝해 보이지만 세심하게 자신을 배려해주는 공우제에게 호감을 느끼며 두 사람은 고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민서는 고기를 나르며 공우제에게 오빠는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라고 물었고 공우제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서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동질감이 싹트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풋풋한 기류를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양동익의 딸이자 차세리의 의붓딸인 양은빈이었습니다. 양은빈은 평소 짝사랑하던 공우제가 이름 모를 여자와 다정하게 지내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감시와 질투의 목적으로 자신도 그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양은빈은 민서가 차세리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추호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연애 전선을 방해하는 불청객으로만 여겨 민서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고기 기름도 제대로 못 닦니? 아르바이트생이면 똑바로 좀 해. 양은빈의 날 선 공격에도 민서는 보육원 시절부터 다져온 강단 있는 성격으로 유연하게 받아넘겼고 그런 민서의 모습에 공우제는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세 젊은이의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동안 회사에서는 공주아와 양현빈의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집안의 원수 같은 관계 때문에 연애 사실이 들통나면 뼈도 못 추릴 것을 알기에 철저하게 남남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남았을 때 양현빈이 공주아의 손을 살짝 잡으며 주아씨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고 묻는 그 짧은 순간이 그들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안식처였는데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공주아의 엄마 한성미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동물적인 촉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딸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의심의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퇴근 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주말에 어디를 나가는지 꼼꼼히 체크하며 딸을 압박해왔습니다. 주아야, 너 요즘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엄마는 속일 생각 마라. 한성미의 서늘한 질문에 공주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이미 한성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공주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사람들은 바로 회사 동료인 황보혜수와 박준혁이었습니다. 특히 박준혁은 한성미의 의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신이 양현빈과 엄청난 우정을 나누는 척 연기하며 한성미 앞에서는 일부러 공주와를 구박하거나 다른 팀원들과 다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 두 사람의 특별한 기류를 덮어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박준혁은 때로는 자신이 공주아에게 관심이 있는 척 가짜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한성미가 회사에 들이닥칠 때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양현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 그야말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황보혜수 역시 팀 내의 분위기를 가족적인 화목함으로 포장하며 공주아와 양현빈이 나누는 눈빛이 연인 간의 그것이 아니라 동료 간의 끈끈한 의리인 것처럼 한성미를 속여 넘기려 애썼습니다. 박사님, 우리 팀은 정말 형제자매 같아요. 현빈 씨도 주아 씨를 동생처럼 얼마나 잘 챙기는데요. 황보혜수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한성미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엄마의 집요함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아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이나 소품들이 양현빈의 평소 취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며 진실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은빈이 고깃집에서 민서를 골탕 먹이려고 그녀의 가방을 뒤지다가 차세리가 그토록 찾던 그 펜던트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우재가 급히 그것을 주워 민서에게 돌려주려던 순간 우연히 가게를 방문했던 차세리와 양동익 부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차세리는 공우재의 손에 들린 펜던트가 자신이 19년 전 아기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던 차세리는 사진 속 아기의 눈매와 민서의 눈매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왈칵 쏟아낼 뻔했지만 양은빈과 공우재가 보는 앞에서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어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갔더라고요. 양동익 역시 아내의 이상 반응을 눈치채고 민서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고 그녀가 차세리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지금 공우재와 묘한 관계에 있고 자신의 딸 양은빈과는 앙숙처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양동익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민서가 차세리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공씨 집안의 공우재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양은빈이 그동안 민서에게 했던 모진 행동들은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으니까요. 양동익은 우선 아내를 진정시키며 일단 집으로 돌아왔지만 차세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민서의 모습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아. 내 심장이 그렇게 말해 차세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양동익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한성민은 결국 공주와의 휴대전화에서 양현빈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해 주아씨,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양현빈의 진심 어린 고백은 한성미에게는 불타는 휘발유처럼 다가왔는데요. 분노에 휩싸여 딸을 추궁하는 한성미 앞에서 공주와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엄마, 나 현빈 씨 진심으로 사랑해. 집안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면 안 돼. 하지만 한성미는 양씨 집안과는 절대로 엮일 수 없다며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양현빈 역시 아버지 양동익에게 공주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양동익은 현재 차세리와 민서의 문제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들까지 사고를 치니 그야말로 진퇴양양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동익은 아들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며 다독였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한성민은 양동익의 집으로 쳐들어와 한바탕 소동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한성미가 양동익의 집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양동익 나와. 내 아들이 내 딸 인생 망치는 꼴 못 본다. 라고 소리쳤을 때 집안에는 차세리와 시아버지 양선출 뿐이었습니다. 차세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고 분노에 찬 한성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양선출은 쩔쩔매며 말렸지만
한성미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깃집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이들의 갈등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고깃집 사장 최 씨는 민서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민서의 성실함을 높이 산 사장이 그녀를 자신의 양딸로 입적시켜 가게를 물려주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실 그 사장은 과거 차세리가 아이를 낳았던 병원의 원무과장 출신이었고 민서의 출생에 관한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임이 암시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예측 불허의 전개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서를 이용해 차세리와 양동익 그리고 공씨 집안까지 한꺼번에 올감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더라고요. 그는 민서에게 너의 친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니? 그 여자는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라며 민서의 마음속에 증오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차세리는 매일 밤 민서가 일하는 고깃집 주위를 서성이며 멀리서나마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서가 손님들에게 구박을 당할 때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딸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매번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양동익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민서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나둘 알아갈수록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동익은 결심한 듯 차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자 은빈이와 현빈이에게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더라도 우선은 저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민서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 양동익의 제안에 차세리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양은비는 우연히 아빠 양동익과 새엄마 차세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민서가 차세리의 친딸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넘어선 증오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런 애가 내 자매라고. 양은비는 민서를 찾아가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독서를 퍼부어 민서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양은빈의 공격과 믿을 수 없는 출생의 비밀 이야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공우재가 민서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두 집안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마주친 차세리와 한성미, 그리고 양동익과 공정한 네 사람 사이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고 민서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차세리를 보며 한성미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자식 버린 여자가 이제 와서 모성애를 발휘하니 참 가관이다. 한성미의 모진 말에 양동익이 앞장서서 차세리를 방어하며 두 남자의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박준혁과 황보혜수가 공주와 양현빈과 함께 나타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과거 두 집안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배우가 따로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양선출은 딸 동숙이 일할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다다. 양동수굴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는 체를 하였다. 학생, 여기서 일하는지 몰랐네. 네. 공부 잠깐 쉬고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어요.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아, 계속 도와주면 나야 좋죠. 아버지, 가격도 적당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거지. 고마워요, 아버지. 그런데 왜요? 뭐 두고 나오셨어? 아니, 일하는 학생이지. 나치 이거 병원집 아들이잖아요. 아가씨가 A 아버지가 젊은 아가씨가 나지 익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지만 양선출의 눈에는 어디에선가 꼭 봤던 사람처럼 낯설지가 않았다.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했다. 분명 낯이 익는다 말이야. 이 찜찜한 기분은 뭐랄까? 그의 촉은 항상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봤던 걸까?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바로 30년 전부터 후원하던 수녀원이 생각났다. 어릴 적 그 모습이 그 아가씨에게서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다. 허둥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동숙은 황당해하며 따라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눈이 동그래진 동숙이 아버지를 보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갑자기 당황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동숙은 집으로 향했다. 빨리 가게를 하고 싶은 생각에 들떠 아버지의 모습은 잠시뿐이었다. 동숙이가 가고 난 뒤 양선출은 수녀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분명 입양된 걸로 알고 있었다. 수녀님의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지금 한국에 와 있으며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럼 내가 알던 그 애기가 이렇게 아가씨가 되어 나타났구나. 반가우면서도 덜컥 내려앉는 마음이 같이 요동치고 있었다.